네, 이 시간 우리를 더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 그러네요. 금요일 함께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더 많은 분들 느끼실 텐데, 오늘 슬기로운 환경생활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이야기 예. 준비했어요? 오늘 기사는 북극곰 관련 기사가 하나 되게 눈에 띈 게 있어가지고 그 기사 좀 소개하고,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생물 다양성,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제주의 생물 다양성 좀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기후변화 관련 뉴스 눈에 띄셨다고 했거든요. 어떤 예. 기사예요? 예, 제가 준비하면서 3일 전에 그 기사 준비한 내용도 그거였는데, 네. 북극곰 관련 기사였는데 10월 북극곰. 26일자 네. 서울신문의 인터넷 기사였는데요. 네. 제목은 술록 사냥하는 북극곰 최초 포착, 음. 기후변화가 만든 비극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 기사 제목을 보았을 때는 북극곰이 술록을 사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가 비극이라는 거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네, 네. 혹시 북극곰의 주요 먹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물범인가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물범은 이제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고, 이제 북극곰은 육상 동물인데, 당연히 물범보다는 술록이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제목에서 비극이라고 했으니, 네. 육상동물의 주요 먹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생각한 것처럼 당연히 육상동물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물범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봤었는데, 물범이 주식인 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네. 북극곰은 이제 육상 동물이면서도 주식이 물범, 네. 바다 동물입니다. 네. 이제 독특한 북극곰만의 이제 사냥법이 있는데요. 네. 북극 빙하 속에서 이제 물범이 살 때도 물범이 이제 숨을 쉬려고 이제 구멍이 뚫린 곳으로 가끔 이렇게 나와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네. 거기 그 구멍 앞에서 이제 북극곰이 기다리다가 물범이 고개를 내밀었을 때 포착하는군요. 잽싸게 이제 사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어서 북극곰이 좀 쉴 곳이 없다. 네. 그리고 물범을 사냥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극곰이 이제 한번 사냥을 하기 위해서 헤엄치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북극곰이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도 육상 동물로서는 분명히 체력적인 한계가 있겠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북극곰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서 또 이런 또 일들이 생기는 거네요. 좀 네. 어떤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기후변화로 이제 북극곰의 사냥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 내용이고, 연구진들이, 그 북극곰을 연구한 연구진들이 목격을 한 건데요. 뭐 이제 그런 목격담은 여러 차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안가에서 쉬고 있던 술록에게 이제 북극곰이 돌진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한 수컷 술록 한 마리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쫓아가서 이제 북극곰이 사냥을 한 겁니다. 네. 이제 그거를 봤던 연구진에 따르면은 술록도 헤엄을 굉장히 잘 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북극곰이 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제 사냥을 하게 된 거지요. 음. 지구 온난화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바다 얼음이 일찍 녹거나 빨리 얼지 않으면서 이제 북극곰이 육지에서 사냥을 시작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매우 흥미로운 관측이며, 단기간은 일부 북극곰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북극곰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로 우리 뭐 어디 그런 그 공익 광고 같은 데 예. 보면 북극곰에 대해서 이제 피해들을 우리가 뭐 접하기도 했었는데, 북극곰의 먹이가 부족하고 그럼 앞으로 이제 주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은 계속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북극곰도 멸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로 나눌 이야기가 이제 생물의 멸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북극곰도 현재 개체수가 좀 많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고 하죠. IUCN이 이제 멸종위기 9단계로 정했는데 그 중에 네. 5단계 취약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비단 북극곰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예, 이미 특정 종의 멸종에 대한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특히 이제 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양서류,
뭐 개구리나 뭐 뱀 이런 것 양서류의 위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벌의 개체수가 좀 감소하고 있고 꿀의 네. 생산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동식물의 위기 등은 최근에 좀 언론이나 다큐멘터리에서 좀 많이 소개되고 네. 있는 내용이죠. 그러네요. 진짜 기후위기, 진짜 생물종의 다양성에 특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제가 좀 학술적으로 좀 소개를 하면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네. 생물종,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생물종이라는 것을 포괄해 가지고요.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 이렇게 세 단계를 종합한 개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정의로는 1989년에 세계 자연보호재단이라는 곳에서 규정했는데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아.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라고 네. 좀 되게 시적으로도 표현되기도 했었는데 와, 이 지구상에 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을 예. 표현하는 게 생물 다양성인데, 맞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표본으로 또 제주라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좀 위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 음. 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현재의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산업혁명 이후 약 300년 정도라고 보는데 짧은 시간 동안의 지구는 너무나 많은 변동성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구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46억 년이에요. 진짜 상상도 못 하겠네요. 3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에 있어서는 정말 눈 깜빡 뭐 찰나 이런 시간에 불과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속도가 이어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변화의 속도가 중요한 건데 네. 과거 이제 46억 년의 지구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현재. 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이제 속도에 속도다. 관련된 거예요. 네. 너무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의 속도는 과거 이제 자연적인 기후 변화에 비해서는 약 10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추정하고 있고 산업화 이후만 본다면 약 100배 정도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빠른 변화의 중요성은 또 뭐냐면은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인류는 아마도 현재의 기후 위기에서도 종의 멸종까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응 수단의 빈부격차, 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분명히 인류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인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하지만 인류만 살아남아서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시간 좀 우리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간단하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종의 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제주는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라산을 식생의 보고라고 하지요. 네. 한라산에는 낮은 고도의 아열대 식물부터 이제 높은 고도에는 서식하는 이제 한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네. 식물의 식생의 분포를 보입니다. 네. 그 중에 현재 특히 중요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식물이 구상나무인데요. 네. 혹시 구상나무의 특징 알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약간 뾰족뾰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구상나무 되게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네. 크리스마스 트리로 틀이 좀 많이 알고 있고요. 활용되죠. 예. 맞아요. 그리고 깃대종이라고도 불리고요. 네. 한대성 식물이고 한대성. 뭐 한라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네. 분포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 이게 항명이라고 하잖아요. 식물의 네. 항명. 네. 그것도 아비스 코리아나 윌슨이라고 해가지고 코리아나 들어가고 있고요. 코리아나. 영문명도 코리안 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다 구상나무 대부분이라는 맞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예. 이 구상나무가 이제 멸종 위기라고 하죠. 이제 한라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고사하는 구상나무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한라산에서 고사한 구상나무를 약 20만 그루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전체 면적의 15% 정도가 네.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와.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이제 더군다나 한라산의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구상나무인데 한라산에서 이게 사라진다면 멸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사라진다면 멸종 위기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기후 때문이겠죠? 구상나무가 왜 고사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구상나무의 이제 특성하고도 좀 약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 구상나무는 한대성 식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온 상승에 의한 지구 온난화는 구상나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초창기에 구상나무 배울 때 이제 조금 과거의 구상나무 고사의 이유는 악기상에 의한 고사가 많았습니다. 네. 뭐냐면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강력한 태풍, 폭우, 폭설 등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고사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상처 없이 가만히 서서 죽는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네. 고사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네. 너무 기후가 높아서 예, 고온 맞습니다. 스트레스로 구상나무가 예. 죽는다고요? 이와 같이 이제 기후변화의 일반적인 현상이 구상나무에게는 이제 고사의 핵심적 원인이 좀 되고 있는 경우이고요. 네. 또한 이제 각종 원인으로 고사한 구상나무 자리에 구상나무가 다시 자라야 하지만 이미 좀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늦게 자라고 그리고 다른 나무에 비해 가지고 좀 생장도 느리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이제 밀려나는 자연 천위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예. 현상들이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구상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 외에도 멸종위기라든지 개체수 감소하는 등의 특징이 확인되는 종들이 또 있을까요? 예, 오늘은 한라산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식물 위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가지인데 한라솜다리 라고 하는 것과 한라솜다리? 네. 암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라솜다리는 전 세계에서 한라산 정상에만 자생하는 한국 고유 식물로 이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명옥 식물학자에 따르면 2007년에 이제 그분이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40여 네. 개체 정도를 확인을 했었는데 네. 2016년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 원인으로 이제 폭우에 의해 가지고 네. 땅이 유실돼 가지고 휩쓸려 내려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보는 라디오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보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에서 이 네. 브로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 좀- 하얀색이 오. 한라솜다리를 상징한 겁니다. 예쁘네요. 네. 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네. 기후 위기의 상징으로 이제 제작하고 배포한 것인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좀 진행한 행사였죠. 이렇게 브로치도 제작을 해서 네. 한라솜달이 한국 고유 식물이고 우리 한라산 정상에만 자생하는 네, 맞습니다. 이제 또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다음으로 또 어떤 거에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식물? 암매인데요. 네. 돌매화 나무라고도 좀 불리는데 돌미화 나무. 나무입니다. 나무. 네. 근데 키가 2,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네. 작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로 나무.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음. 북반기 식물로 러시아와 일본 북부 지역에 좀 분포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라산 백록담 부근에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다들 이제 북반기 식물들이 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지구 온난화로. 네. 자,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쇄적이잖아요. 다 사슬로 얽혀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예. 우리 결국 인간도 위협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미션으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지구 온도도 좀 낮추고 네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미션을 오늘 제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네. 옷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줄여보기로 좀 하자. 우리 의류에서 발생하는 네. 플라스틱 옷도 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네, 있죠, 요새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옷으로 아나바다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지금 많이 겨울옷들 이제 꺼내고 정리하고 뭐 그러고 하실 텐데요. 네, 네. 우리 집 옷장을 좀 살펴봐서 작거나 오래되거나 네. 안 입는 옷은 좀 나눠주고 네. 뭐 올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옷은 꼭 필요한 것만 좀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구매할 때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제작된 옷이나 네. 아니면 뭐 아름다운 가게 등의 좀 재사용 매장 아. 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그러니까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런 행사했던 것도 소개해 드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옷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겨울을 정리하고 하실 때 서로 좀 나누고, 네. 요런 의류에서 생기는 그런 탄소 발생 어떻게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션 수행하시는 분들, 네. 저에게 인증해 주시면 또 선물도 드리고 할게요. 자, 오늘 슬기로운 환경생활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